종목 진단 살까 말까입니다. 주간 단위로는 코스피가 1.4%, 코스닥 1.95% 상승 마감한 한 주였습니다. 주간 단위 상승 업종을 보면 운송이 9%로 가장 높았고요. 헬스케어, 자동차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자, 올해 마지막 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종목 잘 챙겨봐야겠죠.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뷰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에 시간외 종목이었는데요. 삼성전자 평택공장 공사 계약 수주 소식 들려온 KCC 건설 당일에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6,430원까지 터치를 하고 전일 종가는 5,300원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PF 부실 관련된 이슈들이 또 있다 보니까 대응 전략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KCC 건설 같은 경우가 그 앞서서 PF나 좀 얘기 나왔지만은 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건설 쪽에서 이제 주택 쪽에서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이 수주나 내용을 본다고 했을 때 일반 주택에 의한 PF에 대한 노출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특히 이제 주택보다도 이 토목 쪽 그리고 다른 이런 공장이나 이런 부지 쪽에서의 이 사업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원가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 전가나 이런 부분이 좀 쉬운 게 좀 사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KCC 건설에 대한 물론 이제 건설사들 전체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은행 쪽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건설 경기 위축의 타격을 안 받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 다른 건설사들 비해서는 리스크는 좀 낮은 건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KCC 건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의 이 수주 이슈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한번 오르다가 거의 다 제자리로 왔어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의 수주에 대한 부분의 이슈는 우선 지난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3분기 때 흑자 전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건설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우상향 방향성이 좀 그 가능성이 큰 게 바로 이제 좀 KCC 건설이라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주가 좀 내려왔을 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점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전에 좀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부분에 매도를 안 하셨던 분들은 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KCC 건설에 대한 투자 전략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워낙 요즘 연속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종목 테마별 대응 전략 잘 선별해 보셔야겠습니다. 시간외에서 강하게 움직인 특징주 재은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네, 아리바이오의 최대 주주인 소록스가 무증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주로 엮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슨 캐피탈이 관련주로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10%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또 내년 3월 미국 물리학회 APS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의 관심사가 초전도체로 다시금 쏠리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련주의 흐름 오랜만에 돋보였는데요. 신성 델타테크와 함께 파워로직스 각각 올라온 모습이죠. 9%, 7%대 오른 모습입니다. 틱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죠. 틱톡샵이 한국에 진출 소식을 알리면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레뷰코퍼레이션 7.8% 올랐고요. 최근 바이오주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죠. 이 산타랠리의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제넥신 7.18% 상승입니다. 또 하나의 호재성 뉴스로 비투석 신장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제 제3상 임상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이오도 좀 눈에 들어오고요. 오랜만에 초전도체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쪽을 좀 집중해서 볼까요? 네, 초전도체 대장주 신성 델타테크와 파워로직스 둘 다 눈에 띕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우선 파워로직스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근데 파워로직스의 이 사업 부분이 이 초전도체와 연관은 없어요. 지분을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VC에 투자를 했다. 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네. 뭐 그 처음에 초전제철 얘기 나왔을 때가 이제 퀀텀 연구소와 또 이제 한양대 쪽에서의 이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초전제철 관련주가 거의 지금 8월 달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거의 다 제자리에 왔잖아요. 네. 뭐 논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그래도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이 그 관련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테마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렌스 파트너스의 대주주 이게 파워로지스의 이 초전도체와 연관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물리학회에서 뭐 초대를 해서 어떤 내용을 발표한다. 저는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파워로직스를 지금 접근한다라고 좀 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있지만,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파워로직스가 뭐 카메라 모듈이나 또 이제 뭐 하이브리드 사업이나 배터리 쪽에서의 사업 부분이 좀 빛을 발휘한 게 이제 올해부터 좀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원래 그 전까지는 그래서 적자를 유지했다가 이 부분이 지금 흑자로 올해부터 돌아서는 시기가 분기마다 영업이익, 순이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파워로직스가 초전제체에 엮이면서 그 이후에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오히려 좀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매수를 하더라도 결은 좀 다르게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오늘 거래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반응할지 부분, 물론 이제 상승으로 좀 시작을 하겠고 또 이 부분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주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우선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계기로 한번 주가에 대한 이 파워로직스에 대한 주가를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이 종목을 오늘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에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테마 중에서는 강했었는데, 네. 자, 이 부분이 이어질지 한번 좀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뭐 7,000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전제철로 접근을 한다면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7,000원은 됐을 때는 우선 뭐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로 매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접근했을 때는 이 변동 그 상승 이후에 이 상승분을 돌려준다고 했을 때는 매도하는 전략이 낫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파워로지스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진짜 전환하면서 좀 배당에 대한 얘기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래량이 한번 좀 뛰게 되면은 그 종목에 대한 어떤 수급이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파워로직스의 이런 올해 실적 전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점 매수 관점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손절가는 5,7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7,000원으로 제시가 됐는데 차익 실현 관점에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로직스의 또 오늘 흐름 확인을 해보겠고요. 금요일장에서 코스피 기관만 2,400억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88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성 있게 담아가고 있는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장바구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효과, 리더십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기업이죠. KT의 경우에는 17거래일째 외국인이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시총이 10조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HLB의 경우에는 바이오주의 최근 호재성 뉴스가 날개를 달린 가운데 11거래일째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또 신약 호재의 주가에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이달 중에 57%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150 종목 중에 상승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6거래일 연속 보고 있는데요. 자동차 개발도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SDB 맞춤형 솔루션을 만든다고 하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골프존의 경우에는 골프 사랑과 함께 6거래일째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LG이노텍은 4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저하고 흐름이 관측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장바구니도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미래컴퍼니의 경우에는 17거래일째 매수 흐름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수술 분야의 한국 대표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배당 효과 기대감에 15거래일째 매수고요.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연말 성수기 모멘텀으로 15거래일째 역시나 보고 있습니다. 금호전기는 11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스마트 메시 K라는 이 스마트 조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름도 메시인 만큼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LX 하우시스는 5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이고요. 북미로 영토 확장을 하면서 또 매출도 계속해서 쑥쑥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이 매출이 좋은 기업, 호실적주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 특히 보면 좋을까요? 네,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마지막 주를 겪고 있고 이제 1월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에 맞는 기업일까요? 네, 우선 뭐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좀 종목을 좀 들어가기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연말이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프존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들어가겠는데 이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분기마다 영업이나 순이익이 좀 감소하는 모습은 지금 계속 나타나지고 있거든요. 이 골프라는 이 산업 자체가 어떤 이제 스포츠로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 우선 지금 현재 약간 그 트렌드나 유행을만 좀 따라갔던 부분도 분명히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골프존의 어떤 스크린 골프나 어떤 GDR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각광을 크게 받았었던 적은 있지만 뭐 그것보다 지금 뭐 이런 유행이 사라졌다라기보다도 그때 이제 한때 그 크게 좀 호황했었던 그런 실적이나 주가 추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그 호황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 전제가 좀 그 전에 붙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좀 올해 초부터 좀 떨어졌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호황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자연스럽게 유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국내보다도 좀 해외 쪽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출시 부분을 계속 지금 시작하면서 이 매출에 대한 성장세를 다시 한번 좀 유지하려고 지금 네.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국내 쪽에서는 좀 그 성장하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오히려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크린 골프에 대한 이 GDR 하드웨어보다도 지금 좀 그거죠. 어떤 집이나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의 그런 스크린 골프에 대한 정착화가 좀 되는 부분이 매출의 어떤 반등을 계속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럴 때 국내 쪽에서의 사업 성과보다도 지금 해외 쪽에서의 그런 판매 부분을 국내 쪽에서 처음에 GDR을 도입했을 때의 효과를 지금 누리려고 지금 한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외 쪽에서의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투자 시기거든요. 그렇죠. 네. 골프존도 좀 투자 비용이나 많이 나가고 있는 시기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회수하는 시간은 저는 시간은 좀 걸린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골프존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방향을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으로 들어왔던 부분을 이 국내보다도 해외 쪽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더 기대를 많이 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기술력으로 대등한 어떤 해외 경쟁사가 있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골프존 처음 나왔을 때 미국 쪽 기업에서 그렇게 환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신기한 게 있냐고. 근데 실제 올해 연초 대비 24%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주가의 모멘텀은 좀 약해 보이는 상황인데 가격 전략 확인하죠. 우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만 원까지 지금 제시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표 주가도 많이 좀 하향된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11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는 괜찮다. 이제 그만큼 이제 두드려 맞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1차적 목표가는 저도 지금은 뭐 10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이 정도 해외 사업 쪽에서의 이 성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11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8만 3천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골프존 내년을 준비하면서 한번 고려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었고요. 목표가 10만 원으로 제시하지만 11만 원까지 상방 열어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공략주로 한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클리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색조 1위 클리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올리브영 성과와 지금 많이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 짧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올해 초 대비해서 거의 90% 가까이 상승했어요. 네. 근데 올해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90% 가까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이제 실적과 주가가 잘 반영을 올해 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내년의 실적, 지금 4분기도 실적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시적 기대감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어떤 그 다른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초돈조체 이런 채마가 아니라 시적주로서 들어가기에 굉장히 좀 편하다라고 좀 생각이 네네.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후반에 좀 주가 떨어졌을 때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목표 주가에 말씀드리면은 1차적인 목표가 35,000원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오 돌파 매매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제시된 점도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관심주 클리오였고요. 이렇게 챙겨주신 이성웅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